입니다.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트리플플러스 이승원 대표,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일주일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려면 금요일이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특다르게 가보도록 하죠. 정해진 이야기는 매크로 얘기 듣고 또 마이크로 얘기 듣고 그다음에 기업 순서 이런데 오늘은 그냥 기업 전략, 개장전 전략을 기업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죠. 집중적으로. 종목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이 이제 관심 기업으로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기업들을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특징이 이렇게 쭉 양극화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52주 신고가와 52주 신저가가 아주 극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또 먼저, 그래도 이승원 대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쪽은 말씀 주신 대로 양극화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래소가 이제 가장 특히 이제 양극화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이번 주 초였죠.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44개 종목이 신고가 갱신을 할 만큼 그런 차별화 장세에 대한 쪽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곡소리 난다라는 표현이 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양극화된 모습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좀 중소형주 쪽에 좀 집중을 해봤었는데요. 아프리카 TV라든가 KT 뮤직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포럼 그리고 한솔 그룹주, 한솔재질을 비롯한 한솔 그룹주들 그리고 이제 그 대형주 쪽에서는 한국전력에 대한 쪽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네. 중소형주 쪽이 좀 더 좋다라는 전략은 좀 더 변함이 없겠고요. 거래소에서는 한국전력에 대한 쪽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턴어라운드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쪽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처럼 연속적으로 이제는 조 단위, 5조, 7조 단위의 영업이익에 대한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환경.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에 대한 사이클을 두고 움직이는데 이제는 상승 사이클에 대한 쪽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관심 기업들을 브리핑하면서 사실 쓱 흘려버리고 이제 주가가 오르면 제가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언제 그랬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이제 책임감 있게 꾸준히 어떤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승원 대표는 관심주들이 대형주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전력,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어제는 또 보안 관련된 이슈로 소프트포럼? 예, 소프트포럼 있었고 우진도 있었고. 중소죠. 네. 그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전략을? 특히 이제 한국전력과 우진은 좀 같은 맥락에 대한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사능 이제 계측에 대한 쪽을 만드는 장비이기 때문에 원전 사용 가동에 대한 증가가 될수록 한국전력과 우진에 대한 실적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한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소치 때 살짝 좀 더 쉬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오히려 쉬면 더 좋다. 그때가 또 이제 계속해서 연중 내내 이제 스포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중 내내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스포츠 이벤트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승석 대표님의 이제 관심 기업들 리스트 보면은 사실 대단했죠. 방송이라서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만 게임빌이라든지 커스맥스 또 리노공업 얘기를 해주세요. 예. 뭐였습니까? 제 얘기하는데 제가 또 거기다 맞장구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두 분 다 워낙 같이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일단 기업을 고르는 기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고르는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시류에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해가지고선 수익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 실적이 가장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성장성이 없으면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종목을 갖다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그렇다면 제일 좋은 종목은 그거죠. 성장성과 배당을 같이 많이 주는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글쎄 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고 제가
어떤 좀 다양하게 종목을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지난번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난 12월 달에 추천해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관심 주다 언급드린 다음에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요즘 최근에 비슷한 추이로다가 지금 이제 비슷한 조건이니까 4분기에선 적자를 보였지만 1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하고 기본적인 펀더멘탈 대비해서 많이 밀린 종목으로다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삼성테크인 쪽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여전히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죠. 4만 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지 구간을 결국 넘어갈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는 얘기한 대로 성장성이 가장 포커스입니다.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성장성과 더불어 가지고 배당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주주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좀 어느 정도 배당도 좀 나오는 쪽.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시간에 제가 SFA를 갖다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오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예상된 대로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이미 알고 있던 쪽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1,000원 정도 이상의, 그러니까 대략 시가로 본다면 2.5% 정도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발표가 됐는데 그런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고려 부분은 역시 주주들을 많이 좀 고려해주는 국내 기업들.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2000년대 초중반 때 대비해가지고서 배당 규모가 너무 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 2 내지 3%까지 배당을 줬던 거에 비한다면 요즘 올해 물론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져서 영향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평균 시장 배당률이 약 1% 뿐이 안 되니까 이건 해외 투자자들도 매력이 없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다가 제가 하여튼 소개시켜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이 관심 기업이 다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기업도 있지만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두 분의 전문가의 노하우가 이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조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관심 기업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승원 대표는 오늘 어떤 기업을 관심 있게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아프리카 TV 때 살짝 언급을 드렸던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미디어? 예. 네, 온라인 광고? 네, 온라인 광고 쪽인데요. 이 온라인 광고 쪽에서도 특히 이제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 야후 CEO인 마리사 메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앞서는 아주 격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국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 소비자 행태 조사에 따르면은 모바일 인터넷 접속률이 PC 접속률을 능가를 했고요. 이미 모바일 사용 시간에 대한 쪽이 66분으로 PC 사용 시간 55분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트래픽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탈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미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앞서버렸죠. 모바일 트래픽의 접속 사용자 수가 2천만 명이고요. 페이지 뷰가 13억 페이지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광고에 대한 쪽이 이제 PC 광고 시장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PC 인터넷 광고 취급액은 2조 2천억으로 올해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전년 대비해서 한 6.6% 정도 증가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광고 시장은 약 70%가 증가한 7천억.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트래픽으로 놓고 비교한다라면은 모바일 쪽보다 앞으로 더 PC 쪽보다는 모바일 트래픽과 모바일 광고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스미디어는 인터넷 모바일 광고에서 국내 마켓쉐어 부분 1위이고요. 그리고 네. 구글과 페이스북부터 시작을 해서 네이버 다음까지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엔트리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상품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지금 보게 되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애드믹서도 지금 사업권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쪽에 특화된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올해 한 해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비싸다라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모멘텀 관련주라고 하죠. 네. 페이스북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역시 나스미디어도 그런 관점에 대한 쪽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식선에서 보면 이 광고라는 게 트렌드가 분명히 네. 변하고 있죠. 소비자층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소비자층이 광고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를 보고 구매 욕구를 느껴야지 광고 효과가 나오는데 요즘 광고의 홍수,
광고의 공해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어찌 잘못 광고가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광고도 재밌어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된다. 이런 게 네. 트렌드더군요. 자, 근데 미디어 쪽으로 기존 매체가 아니라 미디어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미디어 랩의 일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스 네. 미디어? 네, 미디어 랩의 일종이죠. 나스 미디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심 있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석 대표님은 오늘 어떤 기업을 관심 있게 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뭐 성장성에 좀 포커스를 두고서 정보를 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잘 쳐도 들여다보지 않는 종목군이긴 합니다만 좀 이색적인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색적인 종목이요. 예, YG 엔터테인먼트라고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귀에 익숙한 기업이군요. 우리나라의 뭐 3대 뭐 연예 기획사라고 하면은 뭐 SM,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JYP 뭐 이렇게 세 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 회사 같은 좀 독특하죠. 그래서 최근에 SM 같은 경우에도 엑소라는 그룹 때문에 뭐 상당히 뭐 기업 이익이 다시 뭐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SM이 요즘에 좀 사업을 좀 사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다양해지지 않냐,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YG 엔터테인먼트는 고유의 그 사업적 영역인 그러니까 연예 기획 쪽에다만 집중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싸이가 뭐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뭐 다시 뭐 이제 복귀한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언뜻 닮으셨어요, 좀. 할 얘기 갑자기 없어지네요. 아니, 이렇게 화면을 보다 보니까, 네. 네.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한 글로벌 가수고, 또 유명한 글로벌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이승석 대표시고. 예, 뭐 네. 글로벌 전문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뭐 그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뭐 YG 엔터테인먼트 뭐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일단 뭐 해당 기업의 그러니까 이쪽은 성장성이 기존 가수들이나 뭐 소속 연예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룹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조만간 아마 이제 새로운 그 프로젝트 그룹이 아마 나올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가지고 실적에 대한 어떤 전방적인 추이 자체가 최근에 좀 다소 좀 이쪽 음원 시장 쪽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게 큰 굴곡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업계 자체가 어느 정도 픽스가 돼가지고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선두권에 진입이 돼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주가 추이가 일단 반등한 다음에 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 다 오늘은 약간 온라인 매체의 변화, 그다음에 문화 컨텐츠 이런 쪽, 뭐 귀에 익숙한 기업 중에 하나인 YG 엔터테인먼트. 일부 그 초등학생들은 YG 엔터테인먼트를 음식점으로 알고 있기도 하더군요. 거기 구내식당이 그렇게 맛있다고. 네. 네, 요즘 뭐 미디어에서 많이 타고 있으니까 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하여튼 문화 컨텐츠의 강자 YG 엔터테인먼트를 이승석 대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와 연관지어서 미디어 광고 쪽에 나스 미디어를 이승원 대표가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40초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도 시장 힘차게 출발해서 다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